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 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임야는 농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6년 1월 19일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보고 이런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받으라고 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뿐 아니라 농지 취득 관련 업무 또한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농지 담당자별로 업무가 일관되지 않아 중개실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일 업무에 관한 처리 기준이 각 지자체 농지 담당자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상속농지 등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과정이 일관되지 않고 각 지자체 농지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 중인 농지를 증여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난 영상에서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업무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참 좀 거시기 합니다. 결국은 민원인 스스로가 잘 알고 대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취증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규정의 농지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무단 전용한 임야의 사실상 농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속농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필수 첨부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특히 부재지주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론 부재지주라고 해서 반드시 농취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결코 녹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한 임야를 농지법의 농지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임야를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정의는 농지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나 출처를 언급하는 이유는 누구나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장하는 의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농지법의 농지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는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이나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농지이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를 사실상 농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잠시 후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년의 의미는 현 상태에서 소급하여 3년까지는 물론이고 과거 계속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일지라도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면 휴경하고 있을 뿐 농지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농지를 살펴보면 감옥의 토지 개량 시설과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의 토지 개량 시설이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과 사실상 농지의 개량 시설인 유지, 양수장, 수로, 농로, 제방, 흙막이, 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등도 농지이며,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착유시설, 가축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나 농막, 간이 저온 창고, 간이 퇴비장, 해당 농장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진열시설과 이 시설 방문객을 위한 간이 주차장은 농지의 부속시설로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농지법의 농지이고,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지금 언급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전에 지적법이죠. 지적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년 이상이면 사실상 농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왜 개정되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3년 이상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식재하게 되면 농지로 인정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농지로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까지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농지법 시행령의 조문은 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임야는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규정이 2016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부칙을 보면 농지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임야는 농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은 2016년 1월 19일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 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임야는 농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6년 1월 19일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보고 이런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받으라고 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와 관련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르 요지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답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36조 1항을 살펴보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용허가 없이 형지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원고는 전주 완주혁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전주시장 등은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8년 12월 원고 등에게 대체 산림 조성비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여기서 피고는 전라북 도지사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에 원고에게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역시 납부한 후 농지 보전 부담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년 6월 27일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목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 현황만을 고려하여 농지로 보았다는 이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해서 농지로 취급해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될 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미 원칙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은 1961년 6월 27일 이후에 산지 전용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96년 6월 27일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1961년 6월 27일이 언급된 이유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이 1961년 6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산지를 개간 또는 형지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산지 전용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1961년 6월 27일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지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2016년 1월 19일 당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제처 6권 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1961년 6월 27일 전부터 농지로 개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산지관리법 제44조 1항에 따른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될 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미 원칙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임야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이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본인이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모두 부자 되시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